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재권 씨, 예. 요즘 직장인들 그리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어요? 가장 필요한 거요? 네. 뭐 영어 점수? 뭐 어떤 그런 걸까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리더십이요? 들었습니다. 네.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사회생활 할 때는 리더십 필요하고 맞아요. 저도 뭐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 시간 두 차례 거쳐서 저희가 이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뭐 행복 그리고 네. 여러분들의 성공, 자유를 위한 메시지죠. 이 리더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진화론과 한국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아주 독특한 오방 리더십을 창안한 오방 리더십 연구원의 김대곤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름이요 굉장히 특이해요. 탁 와닿잖아요. 예. 오방! 네. 느껴집니다. 네, 오방 리더십 연구원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오방등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오방이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 기업체 임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병원장들, 뭐 예술가들, 그 최근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방 리더십 교육도 하고 코칭 멘토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저 리더십 참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뭐 단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리더십이라는 게 윗사람에 한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사람들은 그 팔로우십이 있어야 되나? 어떻게 맞아. 그런 거 아닌가요? 리더십 항상 윗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덕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럼 네. 팔로우십만 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그래도 이제 그 조직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배들로부터 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좀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은 개인들은 그렇게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개인일수록 저는 그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은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에 저희 정의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리더십이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직역하면 뭐 이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옛날부터 이제 우리말에 보면 통치자들이 주로 썼던 말이 다스린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스린다는 말이 통치한다는 말보다는 거기에 담겨 있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런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누구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생명이 있으면 다 살려야 된다. 이런 그 인술의 개념이 있듯이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 여러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정기를 심어주고 활기를 심어주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리더십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도요. 예. 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십이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해가 요즘 특히 이제 그 자본주의가 되면서 나오는 뭐 경제적인 리더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여 살린다는 뜻에서. 그렇죠. 근데 그 경제적이라는 것도 영어에서 보게 되면 이코노믹인데 네. 거기에는 주로 이제 생산 분배라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하고 또 다른 경제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보다도 물리적이거나 뭐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경제의 어원은 뭐냐면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정치, 선정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그리고 경제의 어원이라는 게 보게 되면 경세재민, 경국제세라는 말에서 경자, 세자를 따고 경제가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 뭐 GNP를 높인다거나 뭐 수출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올바름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가난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그 리더십이다. 그런데 이제 달리 본다고 한다면 그 국민 소득 수준은 낮고 행복 수준이 낮은데 국가적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수준이 높다 하면 잘못된 정치 같아요. 잘못된 경제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평균 수준이 높다는 얘기지 어느 특정 고소득층 것만 이제 대표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리더십에 그래요.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뭐 빈부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양식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신 거고요. 서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리더십이라면 조금 의미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뭐
약간 뭐 같은 점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리더십이라고 할 때 리더란 말은 이제 원래 어원이 보면 빵을 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표를 해서 앞으로 간다는 뜻이 있는데 이건 이제 투 고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경영에서는 이제 이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뭐 이제 시대에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간단히 말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실현해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도의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리더십이라는 얘기고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좀 세분화하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장, 뭐 상무, 부장 이런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 영향력 발휘하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그 능력을 잘 발휘해 가지고 이제 그 권력을 하는 게 이제 그는 권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말은 직위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게 다 떠나 가지고 네. 여러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그런 과정 네. 그리고 자기 성찰 이것이 이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리더십 필요하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자면은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결국은 교육을 시켜서 잘 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람 바꾸자는 거죠. 또 우리는 놀러 갈 때도 뭔가 좀 재밌게 놀자 하든지 네.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리더십 다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저도 뭐 이제 자녀들의 어떤 행동 변화를 위해서 부모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이뭐 사랑의 매를 들고요, 또 한쪽에서는 또 체벌 금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찬반 양론이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걸 바로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곧바로 공격을 하셨어요. 이 말이 참 어려운 질문이고 잘못 네. 말하면 힘든 건데 네네. 참고로 제 생각에는 그 동양의 리더십 진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무기 힘으로 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다스리는 역치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재주나 사실이 맞으니까 따르라고 하는 그 술치 개념이 술치. 있고, 예. 그 다음에는 그 위에는 법에 의한 법치, 그 위에는 이제 사람과 덕이라는 덕치라는 게 있고요. 네. 그 위에는 이제 최고의 리더십이 뭐냐면은 생명과 영혼을 중요시하는 거, 상생을 중요시하는 도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치. 네. 예. 그런데 이 도치라는 것은 이제 영혼을 바탕을 두는데 항상 이걸 쓰면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건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때에 맞게 이걸 지금 주먹으로 쓸 때인지 아니면은 사람과 덕을 할지 이제 덕치냐 술치냐 그건 때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중용에서는 때 시자 가운데 중자가 중용이나 시중이란 말을 쓰고 네. 영어에서는 이게 타이밍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때에 맞아야 되죠, 뭐든지. 그래요. 적절히 사용은 하되 네. 그렇죠. 주먹으로 하는 역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그게 많이 하셨던 모이죠. 네, 좀. 네, 근데 그게 또 꼭 필요할 딱 그런 시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좀 키우다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요. 사무실 사실 역치 사용해요, 막? 아니요, 이제는 좀 남자이다 보니까 가끔 좀 사랑의 매를 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무력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이제 제가 잘해야 따르게 하고 이런 단계들 사실 더 어렵고 네. 지금 보니까 가장 높은 단계가 도치라고 도치. 하셨죠. 영혼까지 막 나오니까 영혼, 예. 굉장히 어려운 그런 느낌이 주먹에서 드는데요. 영혼까지.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말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딱 적절한 그 방법을 취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상황을 잘 보라는 얘기인데 상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계절에 대한 인식 방법 같아요. 이제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에 따라 가지고 달리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 추운 겨울은 역치 시대거든요. 그때는 이 무력이 난무할 때고 전쟁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력을 쓸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봄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얼어붙었던 이제 대지들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인격적으로 말하면 그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청소년기죠. 이때는 아직도 생명과 인간의 그 자아가 미성숙한 단계란 말이죠. 여기에 너무 철학적이나 어려운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재주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재미를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술치 시대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여름이 되면 이제 성숙 단계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격도 성숙해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랑과 감정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소위 말 덕치죠. 근데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그 무성했던 것이 다 떨어들고 이제 행동 결과가 다 드러난단 말이죠. 이때 해야 될 것은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치 시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명체에 대한 그 중요성이라든지 상생의 중요성이라든지 영혼의 이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도치 시대로 접어든다는 건데 문제는 타이밍을 그야말로 이제 상황에 대한 것을 계절에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얘기 들으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역치를 해야 될지, 재건 씨 좀 패닉 상태에 지금 빠지신 것 같아요. 예, 빨리 도치가 되고 싶은데. 네네. 도치가 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아, 그럼 안 돼요? 도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하려면 평상시에 제가 볼 때는 훈련을 좀 틈틈이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이제 그 C스타의 공식이라는 건데요. 네. 그 어떤 상황이 이제 닥쳤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일단 멈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보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답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나가봐야 시행착오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탑 멈추라는 거죠. 예. 그 멈춰가지고 하는 것은 계절과 아까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데 겨울철에는 만물이 다 행동을 멈춥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역치가 난무할 시대이기 때문에 멈추고 그 다음에는 봄이 되게 되면 봄에 우리 보면 이제 꽃샘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때는 think 해버린 거야. think. T. truth. 이게 뭐가 진리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 think 할 단계이고 그 다음에는 여름이 되게 되면 이제 부쩍 커졌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액션 단계입니다. 액션. 예, 예. 그 액션 단계를 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성숙을 팍팍 한단 말이죠. 이때는 과감하게 저질러야 될 단계죠. 행동을 많이 해야 될 단계죠. 그래야지 이제 더 성장해지는 거니까. 그러나 행동이 따르게 되면 가을이 오게 되면 반드시 이 나무잎도 떨어지고 행동 결과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리플렉션, 성찰하라는 거죠. 내가 행동이 제대로 됐는지. 리플렉션. 리플렉션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지금 체인지할 때냐 아니면 초이스할 때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름이냐 가을이냐 봄이 왔다고 무조건 옷을 훌렁 벗으면 안 되죠. 감기 들죠. 네. 그래서 항상 중심에서는 C, 체인지 초이스하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C스타일 공식이고 그 리더가 되려면은 이 때가 언제나 항상 깨어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지? 체인지할까? 초이스할까? 그걸 선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오방 리더십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소개해주신 C스타의 공식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계신데 인간이나 동물은 사실 어차피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홀로서기도 중요하지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고 아, 그래요? 일단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스타트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모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나 생명체들이 그 외로움을 달래고 아까 종족 보존을 위해서 짝짓기를 한단 말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쩌면 이 일생을 통해서 짝짓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통해서 짝을 구하다가 또 헤어졌다가 자식을 낳고 이게 이 전부인데 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암수 간의 그 생물학적인 짝짓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각의 균형을 맞추게 해가지고 짝짓기를 한다는 거죠. 이 생각 짝짓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생각 짝짓기와 함께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성장 진화에 위해서는 생태계적인 그 어떤 인맥 형성이라고 할까요? 그 여러 사람과의 짝짓기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종족 버전의 이제 짝짓기는 알겠는데 이제 생각의 짝짓기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사실 예. 이제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잘 응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기라는 생각을 짝을 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환경 적응 결과는 그 결과가 확실히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위대한 그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이비는 말하기를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이 실험과 도전의 응전의 과정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이거 위기에서 기회로 생각 짝짓기를 하는데 그런 지혜를 가져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른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물들 또 인간들 같이 생존 경쟁에 그런 삶을 살지만 동물들은 어떤 생물학적인 짝짓기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현명한 생각의 짝짓기를 한다는 그 차이를 보인다는 게 다시 한번 깨닫지만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좀 복잡해진 상황에서 이런 질문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학습과 진화의 덕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마 처음에 동물과 같이 원숭이처럼 네 발로 기어다녔을 거예요. 그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그 사냥감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한 번 앞발을 쭉 들어봤단 말이죠.
들어보니까 지금 사냥감도 보이고요. 그 멀리서 적이 오는 것도 보이게 되고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학습된 경험이 DNA 축적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두 발로 서게 되는 소위 직립 인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과 다른 영장류, 위대한 영장류로 진화하게 된 거죠. 이 어학 리더십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머리를 땅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그 하늘 위 가나면 높이 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높이 둔 만큼 멀리 볼 수 있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되면 널리 보이듯이 가능하면은 현실 세계에 너무 머무르지 말고 네. 이상 세계를 통해서 저 멀리 바라보는 거죠. 네. 멀리 보면 그만큼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만큼 자기 땅이 되고 지배 영역이 넓어진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멀리 보는 연습을 해가 진화를 가속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동물처럼 또 우리 도태되고 말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상원 씨, 우리도 방송을 이제 멀리 보려면 서서 이제 진행하고 네? 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좀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저 성장과 진화를 위해서 인맥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혹시 저 휴먼 네트워크 이런 거 비슷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예. 학자들이 분석한 게 하면 성공을 하거나 행복해지려고 한다면은 예. 그 실력과 인간관계 비중을 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실력과 그 인간관계 때 우리 저 박재권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실력이요? 예. 실력이 좋아야 성공해지거나 행복해질 수 있다. 네. 아니면 뭐 인간관계가 좋아야 성공하거나 행복해질 수 있다. 실력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다. 실력이요? 실력은 한 30-40%?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맞나요? 예, 맞아요. 어머 세상에. 예. 어머, 나 맞았어. 예. 근데 조금 덜 맞췄으면 좋겠는데, 더 맞췄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 실력은 한 20% 정도밖에 안 20%. 되고요. 인간관계가 80% 된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그 결국은 리더십은 아까 했다시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많이 얻어야만이 결국은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흔히 쓰는 말로는 인맥 구축이죠. 이제 근데 무조건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인적 네트워킹을 할 때 생태계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오방화두에 의한 인맥 형성은 무조건 만나는 사람한테 다 잘 지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목적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인맥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그것도 다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너무 가려 사귀는 것 같아요. 가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예,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걸 딸리 본다면 균형 감각이 될 수 있겠죠. 가린다는 게 이제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사람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요즘 부족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거 사실 서울 맞아요. 네. 제가 사업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이 시간 다 말씀드리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예, 예. 다음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오늘 얘기를 들은 이 순간까지는 저는 지금 역치 상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도치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먹 쓰지 마죠. 예, 그러니까 도치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더십 개념은 다시 정리한다면 네.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실현시키는 영향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자기 자신의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환경을 잘 분석해야 된다. 근데 그 환경을 잘 분석해서 그에 맞게 사람을 잘 구축하고 그다음에 생각 짝짓기를 잘하면 훌륭한 리더로 성장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오방 리더십에 대한 정의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오방 리더십 활용해서 어떻게 인맥 형성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방 리더십 연구원의 김대곤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보다 풍성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취업의 우리가 있다.